자, 비트코인은 한때 5만 1000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5만 달러를 다시 한번 유쾌하게 뚫었었으나 다시금 주춤하면서 5만 달러 언저리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부디 5만 달러 이상에서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소식들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NFT 열풍이 한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 코인들마다 디파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라는 말만 나오면 해당 코인이 크게 펌핑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올해는 과연 NFT가 작년 디파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시스코인 같은 경우 본인들도 NFT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NFT를 시스코인에서 발행하게 되면 더욱더 빠르고 싸며 확장성이 좋다라면서 광고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FT와 함께 큰 수요를 입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엔진코인 같은 경우 이번에 탈중앙 거래소인 뱅코에서 투표 결과에 따라 앞으로 뱅코에서 엔진코인의 유동성 채굴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엔진코인을 뱅코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하고 스왑 비용을 엔진코인으로 지불을 하거나 보상으로 뱅코 코인을 받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엔진코인이 좀 쌀 때부터 사가지고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명 분석가 칼리오 같은 경우는 이 엔진코인의 차트를 봤더니 지금부터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더라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표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간 동안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석가들 말만 믿고 덜컥 사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엔 IOST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만간에 폴카닷 크로스체인 전송 브릿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지금 최종 개발 단계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 브릿지가 완성되게 되고 나면은 IOST 유저는 폴카닷이 지원하는 모든 블록체인의 정보 및 트랜잭션, 자산 가치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이 크로스체인 개발에 힘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만큼 상호 운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크로스체인으로서 선택을 받는 것이 여기는 폴카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폴카닷 생태계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기존의 생태계 및 스마트 컨트랙트의 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요동치고 있다. 사상 최고가를 넘을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이더리움이 1600달러 선을 뚫었습니다. 저번주 동향을 봤을 때 글로벌 거시기한 환경이 더욱더 거시기해지면서 증시는 폭락했고 귀금속은 급락세를 보였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미디어 비인크립토는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 변동성이 진정되게 되고 나면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될 것. 그러면서 인용한 암호화폐 분석가 멀프스키의 트윗을 인용하면서 이더리움의 단기 목표는 1864달러다 라고 전망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과연 조만간에 1차적인 상승 18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 또 다른 유명 분석가 군바 같은 경우는 자,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아몬드 댄스를 추고 있다. 위로 가게 된다면 2150달러, 아래로 가게 된다면 1040달러까지도 처박힐 수 있다. 도 아니면 뭐다 라는 분석을 남겼다고 하네요. 자, 과연 이더리움이 밟고 있는 다이아몬드 스텝은 이 위를 향할 것인가 아니면 스텝이 꼬이면서 아래로 꼬꾸라지게 될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의 이더리움 투자 펀드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3200만 달러나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캐나다 쪽에 이더리움 ETF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탈릭의 제안이 이번에 또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재수가 탈탈 털리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월렛 중에 일렉트럼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일렉트럼 사용자들 중에 이 컴퓨터, 애플 컴퓨터, 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킹으로 털렸다라고 하네요. 보통 이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애플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도 없고 해킹도 어렵다라는 것이었었는데 이번에 털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 악성 코드를 심어넣고 이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정보들을 탈취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소프트웨어 지갑을 사용하신다면은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 해 임마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박박 우기면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키, 암호, 그리고 그 외 민감한 사항들을 절대로 입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커들 정말 징글징글한데요. 그리고 언제나 아시다시피 이 2단계 인증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인증보다는 인증 툴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 기술기업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가했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중국 기업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기술기업 메이투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4천만 달러어치, 하나로 약 451억 원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차 대조표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개수로 치자면은 비트코인 379개, 이더리움은 15,000개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이사회는 앞으로 최대 1억 달러 정도, 앞으로 이제 2배 정도 이상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왜 중국 쪽이라고 불안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자,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지금 현재 상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업이 감히 위안화를 던지고 비트코인을 선택해 공산당의 분노를 맛보고 싶으냐? 중국 중앙은행과 공산당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진핑핑이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때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알리바바랑 마윈을 이제 구석에 끌고 가가지고 공산당들이 뒤지게 팼죠. 만약에 공산당이 비트코인 던지라고 압박하면은 얘네들도 이 샀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또 뭐 나중에 시장이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는 글래스노드에서 또 흥미로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2021년 올해 비트코인 매수자들은 대부분 매도하지 않았다. 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연달아 갱신한 후 크게 조정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며 고로 비트코인을 패닉셀 하지도 않았다라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래스노드에선 이야기합니다. 2021년 비트코인을 매입한 사람들은 손절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의 높은 존버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존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좀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존버가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이 달러의 가치 하락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정 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5만 달러를 넘자 이 폼플리아노, 모건크릭 디지털 캐피탈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자 비트코인의 으뜸가는 전도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난데없이 짧은 영상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억해라. 작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에 대한 가격 적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감기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폼플리아노의 말대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효과를 앞으로 받게 되면서 가격 상승에 더욱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비트코인 분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보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는 78,0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 추세 저항을 뚫고 머리를 삐쭉 내민 것을 차트에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이전과 같은 분석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4,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고 축적 기간을 좀 더 거친 후에 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 물론 이러한 분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전 고점인 58,000달러 근방을 뚫는 순간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터 브렌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트코인 찬양론자는 아니지만 내 46년 경력을 돌아봤을 때, 이 트레이딩 경력을 돌아봤을 때 비트코인과 비슷한 자산들 중에 비트코인처럼 흥분 넘치는 시장은 본 적이 없다. 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을 제외하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포지션이 비트코인이다. 자, 뭐 그렇지만 비트코인 역시 나에게는 트레이딩 수단의 하나일 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차트 분석을 올렸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차트 분석입니다. 이것을 가까이 자세히 보시면은 피터 브렌트의 분석에 의하면은 2021년도 9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뭐 35만 달러, 34만 달러 막 이렇게 간다라고 분석을 해놨어요.
자, 물론 그의 분석에 따른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자,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34만 달러, 5만 달러 간다. 언제까지? 2021년도 9월까지.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 우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자, 부디 정말로 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역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왕뚜껑 던지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